전통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의 한 단면을 그려낸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은 누구나 다 아는 작가인데요. 이런 팝아트에서 파생돼 일본에서는 하위 문화를 끌어올려 개성 넘치는 작업을 전개하는 예술로 네오팝이라는 장르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일본 현대미술에서 주목받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네오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일본 현대미술에서 큰 역할을 하는 두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요시토모 나라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요시토모 나라의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작품을 보시면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캔버스에 등장하는 뾰루퉁한 표정의 소녀나 또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등을 특유의 위트 있는 필치로 그려내는 작가죠. 네. 일본의 네오팝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이면서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요시토모 나라는 1959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이치 현립예술대학에서 공부하고 이후 독일의 뒤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이 나라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국가와 아시아, 또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꾸준히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1995년 나고야시 예술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인지도를 쌓았으며 이 미국의 UCLA에서 개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독일과 일본, 미국을 오가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니까 노트, 쿠션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본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요시토모 나라가 일본의 네오팝 세대라고 하셨는데요. 이 네오팝이 정확히 뭘까요? 네, 먼저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무라카미 다카시와 함께 오늘 소개할 이 요시토모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 네오팝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일본의 네오팝 아트는 흔히 말하는 오타쿠 문화와 같은 하위 문화를 옹호하는 예술을 말합니다. 네. 이 일본 내에서 오타쿠 문화 같은 서브컬처가 일궈낸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상위의 엘리트 문화와 같은 선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보다 일상적이면서 대중들에게 친숙한 문화를 베이스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음악 등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작품을 봤습니다만 그 요시토모 나라가 작품에 주로 어린아이나 귀여운 동물을 그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들은 한두 번만 봐도 나중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제나 화풍이 명확한데요. 이 주로 악동 같거나 새침한 표정의 어린아이 또는 동물들을 작품에 담습니다. 특히 마냥 밝거나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불만이 가득하거나 장난을 칠 것 같은 표정의 아이들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 요시토모 나라는 어린아이의 순수해 보이는 시선 속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의 반항심이나 또 외로움, 고독함 같은 감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눈길이 가고 또 매력을 느끼게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요시토모 나라 대표작도 궁금합니다. 네, 요시토모 나라의 많은 대표작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미술품 경매에서 화제가 됐던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 3월 홍콩 필립스 경매에서 진행됐던 20세기와 현대미술 이브닝 세일에 출품된 작품인데요. 네, 보물을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1995년작입니다. 네, 하나로 약 144억 원에 낙찰돼서 당시 홍콩 경매 최고가를 기록해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 작품 역시 요시토모 나라의 시그니처죠.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새침한 표정의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반항적인 큰 눈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요시토모 나라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유학할 당시 그렸던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손에 막대기 혹은 안테나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 땅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 아시죠? 네. 그 수맥을 찾을 때 보통 이런 자세를 하는데요. 이 작품명을 참고해보면 땅 속에 있는 보물 같은 뭔가를 찾는 듯한 장면입니다. 이 요시토모 나라가 이 당시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 뭔가 갈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막대기를 엘로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하면서 네, 괜히 뭐 이제 혹시 보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작품은 참 귀여운데 가격은 144억 원, 참 귀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토모 나라라는 작가가 일기를 자주 쓴 사람으로 유명하다면서요?
네, 요시토모 나라는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메모하고 또 드로잉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독일에서 지낼 때 이 작업실에서 쓴 일기와 미발표 드로잉 60여 점을 담은 노트를 엮어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한 권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일기를 쓸 당시에 요시토모 나라가 4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에이션하는 과정에서 써내려갔던 글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애잔한 구석도 있고요. 이 작가가 작업이나 전시 등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 또 상황들을 짧게나마 엿볼 수 있는 노트입니다. 혹시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요시토모 나라의 뒤를 잇는 또 새로운 작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아야코 로카쿠라는 작가입니다. 일본 치바현에서 태어난 로카쿠는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현대미술계뿐만 아니라 해외와 또 국내에서도 크게 각광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2002년에 처음으로 붓을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듬해인 2003년 무라카미 타카시가 설립한 카이카이 키키의 신인 작가 프로젝트인 게이세이 아트페어에서 수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네, 이후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이 아시아 작가 중에서 쿠사마 야요이와 요시토모 나라의 뒤를 잇는 작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젊은 여성 작가인데요. 이 아야코 로카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야코 로카쿠는 작품명으로 무제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중에 2019년에 그려진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화면 중앙에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눈이 큰 소녀가 있고 그 옆에 누워있는 큰 토끼 인형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또 다채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 아야코 로카쿠는 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맨손을 이용해서 화폭을 채우는데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지개와 만화 등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네, 소녀나 꽃, 또 동물, 해골 등을 소재로 삼아서 화면 가득 에너지 넘치는 풍경화를 주로 그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 또한 만화의 한 장면처럼 유쾌하고 강렬한 색감이 특징입니다. 이 아야코 로카쿠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릴 때면 마치 노는 기분이다. 캔버스와 나 사이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로카쿠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화폭 가득 로카쿠의 특징인 핸드 페인팅으로 화려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네. 특히 아야코 로카쿠는 사전에 스케치를 하지 않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더욱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캔버스뿐만이 아니라 이 골판지 위에도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 골판지 특유의 투박한 색감과 느낌이 아야코 로카쿠가 사용하는 핸드 페인팅 기법, 또 화려한 색채와도 잘 어우러져서 무척 개성 있는 작품이 탄생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네오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술에 어떤 새로운 매력을 주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